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장세를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리먼버러더스 사태보다 더 안 좋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지수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지수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 우위이고요. 이 매물들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9월에 FOMC 회의, 이 회의가 끝나면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특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 위주로 해서. 하지만 FOMC에서 금리를 75bp밖에 안 올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긴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차라리 패드가 빨리 금리를 1% 올려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패드가 금리를 75bp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긴축, 그리고 우크라이나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2020년 12월에 96,000원대의 고점을 찍고 현재 2022년 10월까지 무려 2년 가까이 하락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어느새 벌써 53,000원대입니다. 반토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한술 더 떠서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5만원도 깨진다, 4만전자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주식 전문가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 그리고 과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신익 KB금융주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다. 미국의 재고 투자도 감소했다. 아직은 반도체 가격에 바닥 징후가 없다. 아직은 최악이 온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구독자 50만 채널의 달란트 투자 이일해학 콘텐츠 책임자입니다. 내년에 반도체 성장률이 0%인데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2012년에는 반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2.7%였지만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올랐다. 2016년에는 반도체 성장률이 1.1%였는데 2016년부터 슈퍼사이클이 왔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12%였지만 2019년 초반에 저점을 찍고 후반에 상승해서 정고점을 돌파했다. 보다시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주가는 1년 정도 선 반영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슈퍼개미 전업투자자 하승훈입니다. 삼성전자는 고가에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고 현재 이동평균선 60일선을 깼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다. 현재로 봤을 때 수급상 5만원이 깨질 확률이 높으나 5만원 이하가 바닥인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 그때 상황을 봐야 된다. 지금은 하락의 힘이 강하다.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은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한다. 4. 한국경제TV 강준혁 주식 전문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2008년도와 같은 실적인데 그때 주가도 5만원대였다. 202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9만원까지 슈팅을 했다가 지금 다시 5만원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로 볼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면 메모리 판매가 줄어든다.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도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는 애매하다. 다섯 번째,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퀄컴의 4나노칩이 나올 건데 삼성과 TSMC 중에서 수요를 끌어올려서 퀄컴이 원하는 식의 물량을 문제없이 누가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삼성한테 갈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수율이다. 삼성이 퀄컴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하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삼성이 퀄컴에 공급을 하게 되면 삼성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비메모리 분야에서
성장성이 높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입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PBR 1.1배에서 2배 사이에 위치했다. 현재는 PBR 1.2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태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적정 주가는 코스피 지수 3090이다. 지금은 금리 인상 구간이지만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다시 3090으로 갈 수 있다. 현 지수 대비 30%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반도체 사이클상 2, 3년 안에 한 번은 올라간다. 3년 안에 다음 사이클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오면 항상 정고점을 돌파했다. 따라서 3년 뒤에 나는 삼성전자가 9만원대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 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1등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일곱 번째는 김영익 교수입니다. 현재는 경기 수축 국면이라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7, 8만 원인데 6만 원대로 더 낮아져야 된다. 나는 내년 1분기를 시장 저점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본다. 내년의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을지라도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선반영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을 더 사야 한다. 여덟 번째, 염블리 염승환 이사입니다.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 있다. 돌고 돈다. 살아있어야 상승 구간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가 4만 전자를 찍을 수도 있는데 그 구간에서 장기간 동안 유지는 안 할 거다. 보통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상승, 1년 하락인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평소보다 더 오래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생기고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락 사이클의 끝은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제품들이 안 팔려서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가격의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통 PBR 1.2배에서 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1.15배로 하단선을 깬 상황이다. 네, 마지막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입니다. 당분간 디램 업황이 안 좋고 최소 올해 말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약에 디램 업황이 좋아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바닥을 찍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식과 경제 전문가들의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긴축 우려로 소비가 줄면서 반도체 재고가 쌓였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사이클의 순환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죠. 저의 의견은 이미 제 유튜브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이며 다만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지금 5만원일 때 사지 언제 사겠습니까? 8만원, 9만원일 때 살까요? 지금 사야겠죠. 다만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모아 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주식시장인데요. 네,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기를 버텨야 다음 상승장을 누릴 수가 있겠죠. 원래 주식이 이런 겁니다. 네, 오르다가 내리고 내리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